낮았습니다. 자, 임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주택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랜드프로에서 현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뵙는 이태강 교수라 합니다. 저는 현재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부동산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도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매학회의 수석연구원을 있으면서 강원도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부동산 전망을 얘기할 때 보통 그 애널리스트나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 교수님들이 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떨어질 것이고 올라갈 것이고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어느 지역적인 것도 많이 찍다 보니까 뭐 서울이 어떻고 수도권이 어떻고 광역시 어떻고 중소도시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좀 틀리게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어떤 지역적인 것들의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좀 있나, 그걸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만 내가 투자를 하고 그 부동산을 좀 보고 하는 시각을 각자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이 나쁘고 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마다 소득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그 변화가 어떤 원인으로 된 걸 근본적인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번에 그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 수도 있고 뭐 들어본 얘기들도 있고요. 뭐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용어나 법률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하죠. 자, 어느 것을 봐도 다 움직이는 건데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만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재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재산과 자산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무형재산과 유형재산이 합쳐진 게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유형, 무형, 자산, 재산들이 전부 다 복합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인데, 부동산 접근 방법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보면 5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인구와 세대수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유동성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치적인 측면 크게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서도 또 세분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살던지 경기도에 살던지 서울에 살던지 중심에 살던지 지방에 살던지 간에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 5가지의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변동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이 규제 지역이 심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측면이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데는 인구가 약간의 빠지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지만 인구의 비중이 또 얼마큼 차지를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페니파이로 해서 뭐 20대 30대까지 뭐 집을 다 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영끌을 뭐 산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심리적인 작동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 우리나라만 있는 뭐 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임대차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측면, 문화적인 측면들도 이런 것들이 더 가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자금이 얼마큼 확대돼서 유동자금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본인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각자가 판단할 수 있고 각자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세대수나 인구 측면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유동성의 측면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다가 지역별로 개인 차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시중에 아무리 많아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 돈만 있는 거지 내 주머니는 없는 거라서 자 유동자금은 당신만 많은 거지 나는 유동자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틀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5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을 판단할 수 있는 누구의 말만 듣고 거기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성이 가미됐다고 그랬는데 정책 속에 정치는 분명히 숨어져 있는 내면의 전면을 깔려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를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후보자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잡겠다,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약을 내세울 때 뭐예요? 저를 찍어주세요. 저 표 한 장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정치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인구들도 그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회성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은 나는 돈이 없고 상대편은 돈이 많다. 시중에는 돈이 많고 전 세계에는 돈이 많은데 한국엔 돈이 많다. 부채가 많다. 유동자금이 많다. 금리가 내려가 있다.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도 경제에 가장 밀접하는 저면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도 남들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안 산다. 이런 심리적인도 인간의 본성으로 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도 왜 아파트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빌라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그 문화적인 심리가 측면도 있어서 패러다임이고 시대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본다면, 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융정책과 조세정책, 수요정책, 공급정책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금융정책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 LTV, DTI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금융정책이고요. 조세정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양도세, 취득세, 그 다음에 비과세 규제 뭐 이런 것들도 규제나 강화를 자 대출과 세금으로서의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정책, 공급정책은 뭡니까? 수요,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못 산다. 자, 실버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수요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급정책은 자 지금의 뭐 몇십만 호를 공급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새로 온 변창흠 장관님이 역세권에 공급을 역세권으로 지금 확대하겠다는 건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어서 자 나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 금융 정책이고 나는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것도 조세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인구와 세대수 측면에서를 또 볼 때 사회성, 사회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별 인구의 이동 원인 분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오는 지역 이동,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경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인구는 수도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인구가 있지만 지방 같은 데는 경제 인구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비중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대수의 증가 원인이 왜 생겼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만 세대, 3만 세대 증가가 60만 세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지금의 양도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세대 분가를 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지역별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이런 것들도 7%, 14%, 21%의 그 고령사회에 대한 비중도 지역별로 어디에 있나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지역별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100%, 120%, 130% 넘어가면 뭐합니까? 그거는 양이고요. 지금은 질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차가 안 굴러가서 차 바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질을 선호한 성향이 어떻게 됐냐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동성 측면인데, 자, 여러분, 나는 돈이 없고,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유동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한국에 돈이 있냐, 돈이 없느냐.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푼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여러분, 유동자금이란 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금리, 정책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세를 이끌고 나가는 건 유동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유동자금은 역대 최고로서 약 시중에 옛날보다 약 3배 이상의 유동자금이 지금 풀리고 있어서 그 유동자금이 부동산 가격에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는 유동자금이 없으면 그거는 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개인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중자금과 예금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 유동자금과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유동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측면인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자, 주에 대한 것도 인간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의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인 주택보다 질적인 주택을 더 찾고 있다는 것들 이런 심리지수고요. 그 다음에 전세지수, 심리지수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온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차 3법을 해서 전세지수, 심리지수가 지금 200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이 최고점인데 200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전세 가격의 심리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가 가격이 상승하면 자 매매 가격도 올라갈 거라는 걸 다 학술적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뭐 나쁜데 좋은데 살고 있다 이게 따질 때 술 한잔을 마셔도 나 강남 어디 살아 그러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내가 뭐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 그 어떤 위압감 같은 거 있고 이런 자기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도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프라이드 자체도 내면적으로 깔려있지 않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적 측면인데 그 문화적 측면은 시대성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아파트만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주택에 대한 집착도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또 시대적 변화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또 증가 이런 거고 주거 형태를 갖다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원시대 때 그냥 집이고 그냥 갖고 있고 초가집이고 했지만 지금 그걸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한 그 문화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그냥 뭐 라이프 하우스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바이라고 해서 그거를 자산 축적으로 보고 재산의 확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자산 축적의 활용도로도 쓰고 있다는 것이 문화적 특성이고 요즘 현재 시대
반영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가 나빠진다 이런 것들은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맞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자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난 유동자금이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각자에 맞는 맞춤형을 해서 요런 지역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게 더 많고 요 밑에 심리적인 게 많다, 이런 것서 접근 방법을 이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목차로